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14명이 추가돼 사흘째 100명대 발생을 이어갔습니다. 국내 발생 95명 가운데 수도권에서 83명이 발생하는 등 수도권 중심의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 기간 거리 두기의 획일적 적용보다 추석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방역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놀이공원, 영화관 등에 대한 방역은 한층 강화되고 수도권 밖으로 고향을 찾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유흥시설에 대해선 일주일 동안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EU가 강력한 방역 대책을 공개 촉구했습니다. 지금이 올봄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을 마지막 기회라며 즉각적인 통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1년을 넘긴 가운데 반도체용 불화수소에 이어서 불화수소 같은 고순도 가스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설비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우리 기술로 가스 측정 기술과 표준 물질을 개발해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발생이 사흘째 100명대를 보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14명, 누적 23,45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 95명, 해외 유입이 19명입니다. 국내 발생의 경우 수도권 발생이 전체 발생 숫자를 계속 끌어올려서 83명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발생 지역별로 보면 서울 56명, 경기 26명, 인천 1명이었습니다. 비수도권은 부산 2명, 전북 3명, 경북 4명, 강원, 충북, 경남 각 1명 등 12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은 입국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6명을 포함해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2명 늘어 누적 395명이 됐습니다. 위중 중증 환자는 누적 128명, 격리 해제는 누적 2978명입니다. 정부가 오늘 추석 연휴 특별 방역 세부 대책을 논의해 발표합니다. 수도권의 식당과 놀이공원 등의 방역이 강화되고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총리의 중대본 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에 적용될 방역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번 대책은 방역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추석이라는 시기적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세밀하게 고려하였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집에 머무는 국민들께서 많이 찾으실 것으로 예상되는 식당, 놀이공원, 영화관 등의 방역 수칙을 한층 강화합니다. 수도권 밖에서는 고향을 찾는 분들과 여행에 나선 분들이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최소 1주간 집합 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하반기 코로나19 대응에 최대 고비가 될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귀경객이 모이는 전국의 버스터미널도 추석을 앞두고 방역 준비가 한창입니다. 예년보단 승객이 줄 것으로 보이지만 감염 우려가 여전한 만큼 인공지능 로봇까지 동원해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평일에도 서울을 찾는 사람이 쏟아져 나오는 고속버스 터미널. 버스에서 내린 승객을 가장 처음 맞이하는 건 인공지능 방역 로봇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얼굴을 인식해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찾아내고 체온이 높으면 발열 증상이 의심된다고 알려줍니다. 정상 체온보다 높다는 알림이 나오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안내 직원이 승객을 제지하게 됩니다. 재차 검사를 해보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서초구청은 추석을 앞두고 귀경객들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터미널 3곳에 방역 로봇을 하나씩 배치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달리 한 번에 여러 명의 체온을 구별해 측정할 수 있어서
인파가 몰릴 연휴의 제격이라고 합니다.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한 25개 업체가 버스 탑승 전에 발열 체크를 하기로 협의를 했고요. 터미널이 이쪽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구청 차원에서도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행히 연휴 동안 버스터미널은 전보단 덜 붐빌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이 출발하는 연휴 전날 버스 예매율은 50%도 안 돼 지난해 추석보다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데다 감염 우려로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덜 붐비는 연휴 전에 시간을 내기도 해 고속버스 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용인은 우리 고향은 사람들이 많아요. 묘지도 많고 그래서 미리 그냥 다녀오려고요. 차량도 무지하게 몰릴 테고. 그래도 수도권 중심의 감염 확산이 이어지는 만큼 각 지역의 관문인 버스터미널 방역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에 영광과 밀양 등 많은 지역에서 시외버스터미널에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버스를 더 철저히 소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족을 찾아가는 따뜻한 마음이 지역 간 감염 전파의 계기가 되지 않게끔 미리 철저한 방역 계획을 세우고 지켜야 할 때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적지 않은 인파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도서 지역도 비상입니다. 여객터미널은 방역 강화에 나섰고 어르신들은 집에 머물기 캠페인에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천 여객터미널에서 방역 활동이 한창입니다. 스마트 체온 측정기도 증설했고 여객선 좌석도 거리 두기를 고려해 지그재그식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코로나 때문에 자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여객터미널은 백령도와 연평도, 덕적도 등 수도권 도서 지역의 연결 창구인데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특별히 긴장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전문 업체를 통해서 1일 2회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구에는 발열 체크 카메라를 4대를 확충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노인회관에 모인 어르신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만큼은 가족이 모이지 않도록 하자고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익숙하진 않지만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지 등을 보면서 아쉬움을 달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자식들도 그냥 오지 말고 서로가 영상 통화하자. 미리 전화를 했죠, 그래도. 인천시는 이번 주말에 제물포 개항장 등 인천을 주제로 가상의 세계를 건설하는 온라인 게임을 발표합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또 대중교통시설에는 다음 추석에 건강하게 만나요 캠페인 영상을 상영하는 등 명절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방역 홍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기로 한 주최 측이 경찰이 내린 금지 통고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헌법상 집회는 금지할 수 없게 돼 있고 집회를 제한해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단체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소비 심리가 5개월 만에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9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79.4로 8월보다 8.8포인트 내렸습니다. 소비자의 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이 지수는 4개월 연속 상승하다가 이달 들어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의 영향으로 경기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막혔던 한국발 베트남, 러시아행 하늘길이 다시 열립니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는 국내 기업인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베트남과 러시아와 협의를 통해서 주요 노선 운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인의 입국이 차단돼 기업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최근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항공로 복원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베트남 항공은 25일부터 인천 하노이 노선을 왕복 운항하고 대한항공은 25일과 29일 각각 호치민과 하노이행 항공편을 띄울 예정입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1일 호치민 노선을 운항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중단된 인천 러시아 모스크바 사이 전기편 운항도 오는 27일 이후부터 재개하기로 해 러시아 당국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독감 백신 유통 사고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시간과 처리 문제를 놓고 논란이 새로 가열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식약처, 지자체 등으로 분산된 배송관리 체계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논란의 발단은 이 부분입니다. 1시간 이내, 좀 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한 10분 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말하는 사백신의 상온에서 노출됐을 때 안전한 기간이 2주에 비해서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듣기에 따라선 짧은 시간만 노출돼 백신이 변질되거나 효능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의미로도 들립니다. 전문가들은 맹비난했습니다. 내가 맞는 백신이 10분 노출된 것인지 1시간 노출된 것인지 또 10분이면 괜찮고 1시간이면 안 되고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식약처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노출된 백신 물량은 전량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전수감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표본이 괜찮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다른 표본들이 다 안전하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온에 노출되었던 백신들은 전량 폐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유료 접종 희망자도 는 상황이라 당정도 백신에 대한 안정성,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만일의 비상 상황을 대비한 백신 수급 대책도 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완전히 불식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유료 백신조차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유료라도 먼저 맞고 보자는 사람들이 몰려 일선 의료 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 불신은 높아진 상태인데 방역당국은 여전히 식약처 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소한 정부가 유통망을 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백신 수송 용기의 기준과 보관 시간 준수가 권고에 그치는 점, 사업 계획은 질병청, 공고와 업체 선장은 조달청, 업체 관리는 지자체 담당으로 제각각이어서 재발을 막으려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상온 노출된 독감 백신 가운데 온도 유지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750명분을 우선 수거해 식약처에 품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전체 500만 명분의 백신 가운데 냉장 유통 기준이 유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물량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백신이 유통 과정에서 냉장 상태로 유지되었는지 유통망별 위험 요인을 추적해 위험도를 평가하는 중으로 위험 요인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부품과 장비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용 불화수소뿐 아니라 이런 고순도 가스 소재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설비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의 세정과 식각 공정에는 불화수소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고순도 불화수소는 일본 업체가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불화수소 같은 고순도 가스 소재에 대한 품질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객관적인 품질 평가를 못하는 거죠, 이때까지. 그래서 저희가 객관성을 가지고 품질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평가를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반도체용 불화수소를 시작으로 20여 종의 고순도 가스를 대상으로 시험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불화수소 품질 평가는 액체 상태의 불화수소를 기체로 만들어 가스 성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적외선 분석기와 질량 분석기 등을 사용해 20여 종의 금속 성분 불순물을 분석해 최종 순도를 결정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술로 측정 기술과 표준 물질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큽니다. 국내 경쟁력 강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소는 반도체용 가스 소재의 수입 다변화 및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 시험 절차서를 만들고 20여 종에 대한 가스 소재 분석법을 개발해 국내 기업의 기술 자립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유럽 각국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 EU가 보다 즉각적인 대응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부 회원국의 경우 지난 3월의 정점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프랑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중환자가 지난 6월 초 이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서자 통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최고 경계에 속하는 마르세유는 술집과 식당의 문을 닫게 하고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아래 단계인 파리와 리옹 등 11개 대도시에서는 오후 10시까지만 술집을 열 수 있고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10명이 넘는 사람이 모이지 못합니다. 이탈리아 캄파니아주는 언제 어디서나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독일도 다음 주 메르켈 총리와 16개 주 총리들이 모여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대응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유럽 각국은 경제 상황을 우려해 올봄과 같은 봉쇄 조치는 꺼리고 있습니다. It's absolutely vital that we all work together now to get the R down, get the virus back under control, and then and simultaneously allow education and the economy to continue. 이에 대해 유럽연합 EU는 일부 회원국의 경우 현재 코로나19 신규 발생이 지난 3월 확진자가 가장 많을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모든 회원국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조짐이 보이는 순간 즉각적인 통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e are at a decisive moment. It might be our last chance to prevent a repeat of last spring. EU는 유럽의 코로나19 면역 항체 형성률이 15% 이하의 낮은 상태라며 오는 가을과 겨울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젊은 층에서의 전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의 승인에 정치가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현지 시각 24일 MBC 방송에 출연해 나는 미국인들에게 정치가 백신 승인에 어떤 역할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켜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이어 백신 승인에는 애초 만들어둔 많은 독립적인 견제 장치와 시스템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직자 수가 예상과 달리 다시 늘어나 경제 회복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는 현지 시각 24일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7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에 86만 6천 건에서 4천 건 증가한 수치로 감소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벗어난 결과입니다. 청구 건수는 4주 연속 100만 건 미만을 유지했으나 여전히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미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미국 정부의 추가 가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 채무 불이행에 따른 퇴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각 24일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서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해질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결국엔 돈을 다 써버려 소득을 줄여야 하고 어쩌면 소유한 집이나 빌린 집을 잃게 될지도 모를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추가 조치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아직 이런 현상이 많이 목격되진 않았지만 아주 머지않은 미래에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중들의 야유 속에 연방 대법원을 찾아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을 조문했습니다. 평화로운 권력 이양에 대해 불복을 시사하면서 소송론에 대비한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예정대로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고 긴즈버그 대법관의 관이 공개된 미국 연방 대법원. 건물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마스크를 쓴 채 걸어 나옵니다. 몇 분간 관 앞에 서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대법원 주변에서는 몰려든 시민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임종 당시 자신의 소망은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교체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힌 유지에 대해 민주당의 조작설을 제기했습니다. 11월 대선 결과에 따른 평화로운 권력 이양에 대해서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대선이 연방 대법원으로 갈 거라고 생각한다며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를 채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럴 경우 대법관 9명 가운데 사안에 따라 진보의 손을 들어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빼더라도 보수 성향이 5명으로 절반을 넘긴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문 후에 경합주 공략에 나서면서도 이런 의도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We want to make sure the election is honest, and I'm not sure that it can be. I don't know that it can be with this whole situation. Unsolicited ballots. There are unsolicited millions being sent to everybody.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대선 후보 등 민주당 인사들은 민주주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Get rid of voting. Get rid of the ballots. Just let him stay in power for whatever illicit way he chooses to do so. That's what he's saying. 공화당 인사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질서 있는 이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뒤늦게 수습에 나서면서 상원이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재확인하는 결의안까지 처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정대로 주말에 후임 대법관 지명을 강행해 유리한 지형을 만들겠다는 심산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세계 경제 전망이 지난 6월 전망했던 것보다는 덜 심각하다면서 성장률 전망치 상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현지 시각 24일 브리핑에서 최근 들어오는 데이터는 세계 경제 일부가 고비를 넘기기 시작하면서 지난 6월 세계 경제 전망 당시보다 다소 덜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일부 선진국이 올해 2분기에 예상보다 더 나은 성과를 냈다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올해 초 경제 활동이 거의 완전히 폐쇄된 이후 봉쇄 조치가 완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법원이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에 이어서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미국 내 다운로드를 금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칼 니콜스 연방판사는 현지 시각 24일 미 정부에게 25일 오후까지 다운로드 금지 계획을 연기하거나 틱톡의 요구를 반박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설명했습니다. 니콜스 판사의 명령은 이날 가처분 심리 직후 나온 것으로 미 상무부는 바이트댄스가 한 달여 전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가처분 소송은 시간상으로 너무 촉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니콜스 판사는 미 정부가 틱톡 앱 다운로드 금지 계획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27일 오전 추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브라질에서 지난 2000년 이후 한반도 면적의 22만 제곱킬로미터의 배가 훨씬 넘는 넓이에 삼림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브라질 국립통계원은 24일 보고서를 통해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무단벌채와 고의방화로 49만 제곱킬로미터 넓이의 삼림이 파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기간에 전체 삼림의 8.34%가 없어졌다고 국립통계원은 전했습니다. 통계원은 사라진 삼림 가운데 43%는 소를 비롯한 가축 사육을 위한 목초지로 변했고 19%는 농경지가 됐으며 나머지는 사실상 버려진 땅으로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사막을 걷던 사람이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가보면 막상 오아시스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바로 신기루 현상, 즉 빛의 굴절 때문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에세이에서는 빛이 보여주는 마술, 신기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